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2015년 MBC 1일 드라마 압구정백야를 끝으로 절필을 선언했던 임성환 작가가 돌아왔습니다. 복귀작이죠. 프렌즈의 피비 기억나세요? 그 이미지하고 임성환 작가 뭔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압구정백야 방송 전에 여의도 소재의 그 뷔페 식당에서 임성환 작가를 본 적이 있어요. MBC 드라마 관계자가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임성환 작가하고 인사를 나누는 바람에 아, 저분이 임성환 작가라고 알게 됐죠. 그런데 임성환 작가가 신비주의로 유명하잖아요. 출연진들조차 그 작가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연락처도 극비이고, 그런데 뷔페 식당 한가운데에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 신비주의가 다 헛소문이구나 했어요. 어쨌든 포토사이트에 요청해서 프로필까지 다 삭제했었는데 이번에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0년 최고의 화제작 SBS 펜트하우스가 시즌2부터는 월화에서 금토로 방송 요일이 바뀐다고 합니다. 2월 19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이 토일 방송되는 만큼 비교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문영남 작가가 3월 13일 첫 방송되는 오상강 빌라의 후속작 OK 광자매로 7년 만에 KBS 주말 드라마로 복귀합니다. 애초 국내 막장 드라마 3위는 서영명, 문영남, 임성환 작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SBS 아내의 유혹으로 김순옥 작가가 급부상하면서 서영명 작가가 빠지고 김순옥 작가가 거기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그 3대 막장 작가가 이번에 맞붙게 된 거예요. 일단 KBS 주말극인 만큼 문영남 작가의 OK 광자매는 시청률 걱정에서는 자유롭겠습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이 첫 주 7% 시청률을 넘기면서 TV조선 드라마의 새 기록을 썼는데요. 펜트하우스 시즌2 첫 방송 날인 2월 19일 전에 단골 손님을 확보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점해야 하고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지지해줄 편을 만들어둬야 하고요. 그런데 1, 2회를 보고 난 소감, 결과는 글쎄요, 팽팽한 겨루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압구정백야 방송 당시에 임성환 드라마의 노예들이 중독 현상에서 대거 벗어났거든요. 두 작가의 힘겨루기가 지금 화제지만 결혼작사 이혼작곡 쪽이 힘이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가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문제입니다. 펜트하우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이 즐비하잖아요. 반면에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출연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견 연기자 중에 매 작품마다 연기력 논란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배우 있으세요, 머리에? 저더러 꼽아보라면 이호춘 씨, 박주미 씨, 노주현 씨. 이 드라마의 주연인 박주미 씨, 최강동안이죠. 변치 않는 꽃같은 외모인데 아쉽게도 연기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2016년작 MBC 옥중화 때도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분량이 그때는 많지 않았죠. 이번 결혼작사 이혼작곡에서 이호춘 씨와 박주미 씨가 절연에 이른 모녀지간으로 나옵니다. 첫 주 방송을 보면 두 사람 분량이 그런데 엄청납니다. 따따따따따 쏘아붙이는 대사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람난 아버지를 어머니가 품어주지 않았다고 원망, 왜 딸과의 천륜도 끊어놓았냐고 또 원망, 바람은 아빠가 폈지만 원인 제공이 결국 엄마가 한 것이라고 질타, 즉 아버지가 바람이 날만 했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아마 배신한 남편 때문에 박주미 씨 극중 이름이 사피형인데요. 아마 마음고생 꽤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피형은 라디오 방송 PD입니다. 그리고 여느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임성환 작가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는 이가령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부혜령으로, 그리고 전수경 씨가 이시은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로 나옵니다. 부혜령은 33세, 사피형은 40세, 이시은은 50세예요. 이 셋이 방송을 마치고 허심탄회하게 인생을 논하곤 하는데요. 이 장면이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50대인 이시은이 남편이 어째 좀 석연치 않다고 털어놓자 33세인 부혜령이 휴대폰 한 번씩 체크했어요? 체크해야 해요.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실례일지 모르는데 잠자리 정상적으로 해왔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시은이 몸이 피곤해서라고 말꼬리를 흐리니까 피곤해도 할 건 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곤이 날아가요. 혹시 기능이 잃은 건 아닌가? 이런 소리도 해요. 30대가 50대에게 잠자리 훈수 두는 일이 가능한가요? 직장 동료 사이인데? 부혜령이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이 상당히 강합니다. 센 언니 컨셉트인 모양인데 최근 환불원정대를 비롯해서 센 언니들이 대세니까. 그런데 이 캐릭터가 선을 넘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 부혜령, 사피영, 이시은, 이 세 여자의 남편들이 모두 바람이 난다는 설정이에요. 남편 역할의 각기 성훈, 이태곤, 전노민 씨인데요. 셋의 연기 또한 어색함이 막상막하입니다. 부족한 연기여도 대본만 확실하면 얼마든지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건지 어쩜 캐스팅을 해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이 났으니 당연히 상대 여성들이 있겠죠. 극 중에서 그 상대 여성 세 사람도 우연한 사건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1, 2회는 이 세 사람의 연기력을 가늠해 볼 만한 분량은 아니었어요. 아마 차차 알게 되겠죠. 이 나머지 세 사람의 연기도. 김수현 작가도 지적이 꽤 있었는데 임성환 작가도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이 다 똑같은 어조, 똑같은 말투를 씁니다. 아이와 노인이 다 같은 톤으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 청소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이 다 애어른이에요. 이시은의 아들 우람이가 12살입니다. 누나 향기는 20살이고요. 그런데 우람이가 사진첩을 들춰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누난 늙지만 솔직히 우리 엄마가 아빠보다 늙어 보여. 엄마가 늙어 보여서 속상하다고 했는지 단짝 친구 지아, 사피형의 딸인데요. 지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혹시 돈 모아놓은 거 있어? 몇십만 원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엄마 예쁜 옷 좀 사드려. 아이들끼리 이런 대화를 하나요? 우람이와 지아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우키가 생각났어요. 그 애어른 말투. 그런가 하면 극중 이호춘 씨가 사위인 이태곤 씨에게 읍소를 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딸이 야멸치게 군다고 손녀 절대 안 보여준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는 날까지 손녀 보면서 살고 싶다고 하니까 사위가 안쓰럽다는 듯이 이번 주말에 데리고 주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12살인데 딸 의사도 묻지 않고 할머니더러 데리고 자라고 하나요? 요즘 12살짜리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가 밖에서 아이 만들어 와서 파란이 일어나는 그런 설정도 참 오랜만이고 오가는 대화들도 하나같이 다 구태의연합니다. 아까 그 라디오 팀에서 세 여자가 모여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래요. 남자 한눈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게 행동해요. 이런 대사는 요즘 중장년층 이상 어르신들도 쓰지 않아요. 펜트하우스 대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정리를 해보자면 연기력 면에서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 대패, 승패를 앞으로도 뒤집을 일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설정도 펜트하우스가 우위죠. 그런가 하면 막장의 수위도 펜트하우스가 한참 앞서가겠죠. 우리 추이를 지켜보기로 해요.